보시죠, 여러분. 근데 번호대가 참 다양하게도 틀려놨어. 막 3번 틀린 애도 있고요. 막 다양해요. 3번 잠깐만 얘기할게. 이 3번을 쌤이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시그마 분배할 때 1이 시그마를 만나면 1이 아니야. 그것만 좀 조심해줘. 아무 생각 없이 1을 쓰지 마시고 그 시그마 만나서 7 된다. 이것만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페이지에서 은근히 7번 틀리신 분들 많아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왜 틀렸는지. 다른 건 뭐 착각할 만한 뭐가 있다고 하지만 이거 착각할 요소도 없는데 그냥 미분에서 3 넣으면 되는 거라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은근 8번들 많이 틀렸는데 8번에서 사인 파이 빼기 세타를 변형하면 뭔가요? 사인 세타 아닌가요? 사인 세타가 양수이고 이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우리 한쪽 변엔 코사인 있고 한쪽 변엔 사인 있으면 둘 나눠서 뭘로 바꿨어? 탄젠트로 바꿨잖아. 그래서 사실은 탄젠트 값이 2야 라고 준 거지. 탄젠트 값을 준 다음에 마지막에 코사인 물어봤잖아. 탄젠트 주고 코사인 물어보면 뭐 그리란 뜻이야? 직각삼각형 그리란 뜻이지. 탄젠트니까 1분의 2가 되고 피타 써주면 결과적으로 빗변 5가 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코사인 값은 일단 비율만 보면 루트 5분의 1이다. 유리화시키면 5분의 루트 5다. 근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런 류의 문제는 뭐만 좀 주의해주면 된다. 부호 좀 주의하라. 이 얘기 되게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강조를 했으면 이런 문제 만날 때 한번 긴장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 부호 주의하시고 참고로 사인이 양수라는 건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이라는 건데 탄젠트도 양수잖아요. 그럼 결국 몇 사분면? 1사분면인 거고 그래서 코사인의 부호도 양수일 거라 5분의 루트 5가 정답이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점짜리 처음 9번부터 시작하는데 설마 9번에 나오는 그 인테그랄을 그냥 바로 냅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신 분은 없겠죠? 정리도 안 하고. 인테그랄 적분 구간이 똑같으니까 우변의 인테그랄을 좌변으로 보내주시면 한 번에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넘어오면 xfx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적분한 값이 36입니다. 되는 것인데 우리 여러 문제 풀 때 적분할 때 적분 구간이 절대값은 서로 같고 부호가 반대면 항상 뭘 따져보죠? 뭘 따져보죠, 여러분? 우함수, 기함수를 따져보잖아요. 그리고 f함수에다가 x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fx식에다 x를 곱하시면 x3제곱 플러스 ax제곱이 된단 말이야. 이때 이런 기함수는 이런 적분 구간을 만나면 얼마로? 0으로 날아가지. 그래서 우함수만 남아가지고 0부터 3까지의 2배로 ax제곱 dx를 정접분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이때 앞에 실수변을 가급적이면 뽑아주시는 게 더 계산하기 편하실 거예요. 계산해서 36과 같습니다. 하시면 적분 생략 A값 2 나오게 돼요. 이걸 무식하게 fx 따로따로 계산하는 사람은 없겠지. 왜 부끄러워하지? 본인 얘기인가 보지? 일단 A가 1보다 크고요. 로그 함수 하나가 로그 A의 x 플러스 3. 또 하나 준 게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일단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 얘가 X축과 만나는 점 B, 얘가 X축과 만나는 점 C, 그래서 A, B, C 이어서 정삼각형 만들었어. 이 문제잖아. 참고로 첫 번째 함수 같은 경우는 원래는 A가 1보다 크댔으니까 증가하는 로그 함수였을 거란 말이지. 원래는 증가하는 로그 함수였을 거야. 그걸 가지고 뭐 한 거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산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알겠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든 x 앞에 계수 1 아니면 가급적이면 마이너스로 묶어보자 그랬잖아. 얘는 처음 출발이 로그 a의 마이너스 x였어. 로그 a의 마이너스 x면 아까 로그 a의 x 함수를 어떻게 한 거야? 대답 좀 해봐. 얘들아 기존의 이 함수를 로그 a의 마이너스 x면 뭐 한 거야? y축 대칭이도 한 거지. y축 대칭이도 시켰어.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걔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무슨 관계인지 알겠어? 똑같이 처음에 y축 대칭 관계였는데 얘는 왼쪽으로 3 가고 얘는 오른쪽으로 3 간 거야. 둘이 서로 무슨 관계야? 그려보면 서로 무슨 관계? 한 놈은 마3만큼 평행이동이 돼서 이렇게 증가하고 한 놈은 3만큼 평행이동이 돼서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어가지고 감소하는 모양이어가지고 둘이 서로 무슨 관계? y축 대칭 관계겠지. 이렇게.
이해하실까요? 이거를 굳이 몰랐다 하더라도 사실 A 찾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긴 해요. 그냥 둘을 가지고 연립해서 푸셔도 그때 교점 A의 X좌표는 얼마가 나와? 어차피 0 나와. 괜찮아. 그래서 A좌표를 우리가 0, 해서 구했어요. Y좌표는 당연히 로그 A의 3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 구했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B좌표 같은 경우는 이놈의 X절편이고 X절편이면 Y값이 0이어야 되고 그러면 진수가 1이어야 되고 그럼 X값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C도 마찬가지로 뭐 똑같이 X절편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칭성 이용해서 얼마다? 마이너스 2죠. 얼마다? 2다 해서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 ABC를 이어가지고 정삼각형 만들었어요 하고 보니까 얘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즉 A의 Y 좌표가 로그 A의 3 요 놈이 이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잖아. 정삼각형 높이 공식 뭐야? 2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계산하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2 루트 3이 나오게 되면 주어진 로그꼴을 지수꼴로 바꿔주시면 A의 2 루트 3제곱이 3이 되고 양변을 그러면 정리해서 2 루트 3의 역수제곱 만들고 결과적으로 유리화해서 6분의 루트 3제곱이 된다. 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지. 이해하셨을까? 별거 아니야. 그래서 이 대칭성을 모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11번은 뭐냐면 시각이 0일 때 출발해서 지금 준 게 위치식입니다. 위치식이 x인데요.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주고 나서 기억해서 시각이 1일 때 위치가 1이냐? 이것도 뭐 하라는 거야 그냥? 1 넣어보라는 거지. 그럼 1 넣어봤더니 위치는 얼마가 나와? 0이 나오니까 거짓인 거였지. 니은에서는 P의 속도 얘기하고요. 참고로 속도는 위치를 뭐 하는 거죠?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는 거죠. 참고로 V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미분하면은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 속도식에다가 t의 1을 집어넣어줍니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오는 거지. 니은 참이고. 디귿에서는 전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 전 P의 가속도는 4다라는 말 했어. 여러분 가속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속도를 미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미분시켰더니 6t-2가 돼서 t에 얼마를 집어넣을까 고민만 해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언제라고 했냐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했어. 한 번만 더 쓸게 얘들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의 특징이 뭐였어? 뭐도 바뀌는 거지? 속도의 부호도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해서 속도가 얼마인 겁니까? 0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했던 속도식 이거 0 되게 하는 t값을 찾아주시면 양수인 t값은 얼마밖에 없어 얘들아? 1밖에 없어. 인수분 해보시면 알 거고 그 1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가속도 구해보셨을 때 가속도 값 얼마니까? 4니까 이것도 우리가 3이다라고 볼 수 있죠. 모르겠어 왜 됐는지. 보통 우리가 이제 수학적 귀납법은 좀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주지 않았나. 문제에서 조건 2개 주고 4번째 항의 최대값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첫째 항하고 3번째 항하고 같다 그랬고 이거 설명 한번 해드렸었잖아. 비슷한 작년 기출 우리 풀었었잖아요. 수업 때. 둘을 곱해서 0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라는 뜻이라 그랬었지. 얘가 0이라는 말은 조금만 정리해 주자면 다음 항은 앞에 항에서 3 뺀 거야. 그리고 사이에는 다시 한번 또는 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an 플러스 1은 2an과 같습니다. 이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야, 다음 항으로 넘어갈 건데 앞에 항에서 3 뺄래? 2 곱할래? 이거잖아. 그럼 하면 되지. 갈래 나눠. 자, 첫째 항부터 출발할 건데요. 첫째 항 편의상 K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래가 갈리는데 이때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에서 3 뺀 값으로 할래? 아니면 2배 할래? 나뉘어졌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갈 건데 세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에서 3 뺀 걸로 갈래?
아니면 2배 한 걸로 갈래? 아니면 여기서 세 번째 항을 다시 한번 3 뺀 걸로 갈래? 아니면 2배 한 걸로 갈래? 이렇게 되는 거지. 별거 없어. 몇 갈래 없잖아. 그지? 그랬을 때 첫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다 그랬으니까 내가 구한 요 세 번째 항이 모두 다 K와 같아지는 순간에 K를 찾아주면 되겠지. 근데 첫 번째 케이스에선 K 구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탈락이고. 여기서 K 값 얼마? 6 나오고요. 여기서 K 값 얼마? 3 나오고요. 여기서 K 값 얼마? 0 나옵니다.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 서로 같으니까 지금 K 값이 세 번째 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항으로 넘어갈 건데 똑같아. 야, 네 번째 항을 좀 전에 있었던 세 번째 항에다가 3을 빼서 구할래? 아니면 2배 할래? 여기도 3을 빼서 구할래? 2배 할래? 3을 빼서 구할래? 2배 할래? 그래서 네 번째 항이 쭉 나오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나오는 A사 중에 가장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하세요. 완전 힘 뺐어. 쏙쏙히 한번 문제 치고 너무 힘을 뺐어. 이해하셨을까? 진짜 별거 없어 얘들아?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틀리시면 안 되고 뭐 그렇다 다음 것도 틀려도 된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13번하고 14번을 혹시 틀리셨거나 아니면 아예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오셨던 분들은 그냥 공부 별로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기출에서만 많이 익히셔서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그만큼 기출이나 이런 것들이 공부가 덜 돼 있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성하시고. 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요. 넓이나 정적분 얘기 나오면 냅다 계산해. 누구였어? 어저께 나 시험지 보여준 사람 중에. 이거 진짜 냅다 계산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부러진 손가락으로. 아니 A 넓이 구해야 되니까 진짜로 F 편의상 이름 좀 잠깐 G라고 할게. 교점을 찾아가지고 0에서부터 교점까지 F에서 G 빼가지고 정적분하고 B 구하고 싶다고 이 교점에서 이 교점까지 직선에서 곡선 빼서 이걸 다 했다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넓이나 정적분 문제는 처음부터 넣어서 계산하시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서 답은 나오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처음에 이거 낸 사람도 그렇게 풀라고 낸 거 아니야.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지금 보니까 0에서 출발해서 이 교점까지는 F에서 G를 빼서 정적분을 해. 그래서 A 넓이가 궁금하면 F에서 G를 뺄 것이고 요 교점부터 요 점까지, 참고로 요 점은 바로 나온다. 요 점은 얘 X 절편이잖아. 이해주고 이것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알파 할게. 그래서 알파하고 이 사이에서는 G에서 F를 빼서 적분, 그 다음에 C 넓이는 다시 교점에서 K까지 F에서 G를 빼서 정적분을 시켜주는 거야. 자, 이때 내가 만약에 0에서부터 출발해서 아예 통째로 K까지 범위에서 F 함수에서 G 함수를 뺀 함수를 아예 적분을 시켰다고 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로 0에서 알파까지 범위에서 정적분한 것은 F에서 G 뺀 걸 정적분한 거니까 넓이 A가 나와. 근데 알파에서 2까지 범위에서는 G가 더 위의 함수이기 때문에 G에서 알파를 빼야 넓이가 나오죠? 그럼 거꾸로 지금처럼 F에서 G를 뺐다고 하면 적분값이 뭐가 되겠어? 넓이에 마이너스 붙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에 2에서부터 K까지는 또다시 F가 위에 있으니까 F에서 G 빼서 정적분하세요 라고 하면 넓이 C가 나오는 거겠지.
이해하셨죠? 그때 A와 C의 넓이의 합이 B와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둘을 더해서 B면은 빼서 결과적으로 얼마 돼? 0이 되는 거야. 결국 이 문제는 0에서 K까지 F에서 G 빼서 정적분하면 0이야.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간단한 것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다 계산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를 설령 일일이 다 계산할 생각을 안 하더라도 이거 좀 가볼까? 0에서 알파까지 범위에서는 A 넓이 0에서 알파까지 범위에서는 F에서 G를 뺀 다음에 정적분 해야지. 그리고 이어서 C 넓이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C 넓이는 2에서부터 K까지 범위에서 F 빼기 G를 정적분 해야지. 그래서 그것이 B 넓이가 된다고 했는데 B 넓이는 거꾸로 G가 F보다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간 알파부터 2까지 범위에서 F 빼기 G를 가지고 정적분 해가지고 B 넓이 구해야지. 이렇게 했다 쳐. 설령. 그래서 얘를 가지고 좌변으로 넘겨주면 부호가 플러스로 변신하면서 는 0이 되잖아요. 설령 진짜 할 생각으로 세팅을 했다 하더라도 0에서 출발해서 알파로 끝났는데 플러스 2여서 알파에서 2까지 갔는데 다시 플러스 2여서 2부터 K까지잖아. 그럼 결국은 2여서 무슨 얘기인데? 요 얘기 되는 거지. 설령 진짜 계산을 할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되셨죠? 그래서 바로 이제 식만 세울게. 0에서 K까지 범위에서 F 함수에서 G 함수를 빼가지고 정답분을 시켰더니 0이 나왔습니다. 해주시면 되고 K값이 아마 계산하시면 3값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하고 3분의 8하고 1하고 3개 값 나오는데 위치상 2보다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8이 K값이 되겠다. 이렇게. 이거는 뭐 틀리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14번도 얘들아. 우리가 그동안 상각함수의 활용에 해당하는 기출을 많이 풀어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풀었던 기출에 비하면 쉬운 편이야 얘는. 아주 티피컬한 유형이잖아요. 그지 않아? 문제가 뭐야? AB의 길이가 2루트 7인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BC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5대1 내분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표현했어? OK, K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럼 전체 길이가 6K가 되고 그때 점 P가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당 몇인 거야? 3K가 되지. 그럼 나머지 길이는 뭐 2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당연히 맨날 하기로 한 거야 이거는. 그치? 자, 그리고 이제 AQ의 길이 AQ 이렇게 이어가지고 요 길이가 3루트입니다.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A하고 P도 이렇게 이어놨더라고요. 됐지?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sin QAP, QAP면 어디야? 요각, 편의상 이름을 좀 붙일게요. 알파. sin APQ, 베타라고 할게요. 지금 문제에서 sin 알파와 sin 베타의 B를 주고 그 값이 루트 2대 3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할게. 이건 여러분 작년 평가원 기출에도 이 얘기는 있었어요. 무슨 얘기? 이 알파하고 베타는 사실은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각이거든요.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의 B를 줬다는 건 사실상 뭐의 B를 준 거나 다름없어? 길이의 B. 기억하시죠? 삼각형에서 사인 값의 B는 길이의 B를 준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 작년 평가원에도 있었잖아. 그치?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사인 값의 B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사인 알파의 대변 2K와 사인 베타의 대변 3루트 2 이렇게 두 길이의 B가 루트 2대 3입니다. 이 말인 거잖아. 한 번 더 뭐라고? 2K 대 3루트 2의 B가 루트 2대 3입니다. 라고 준 거지. 내항 외항 썼더니 6K가 6입니다가 돼서 K 값은 1이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너는 길이 3, 너는 길이 5, 2, 너는 길이 5, 이게 1이구나 까지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어.
여러분 삼각형 ABC면 전체 큰 삼각형 말하는 거고 삼각형의 외접원에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혹시 기억하실까요? 뭐 생각해 주기로 했지 우리? 삼각형의 외접원 얘기 나오면 뭐 생각하기로 했지 얘들아? 사인 법칙 해주기로 했잖아. 기억하시죠? 사인 법칙을 쓰라는 뜻이다. 얘들아 이거 외접원 얘기 나왔다고 진짜 외접원 그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필요 없어요. 외접원 왜 그려? 가끔씩 문제 풀어서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외접원 그리고 있어. 외접원 그리라는 게 아니라 사인 법칙 쓰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사인 법칙을 쓰려면 한 쌍의 대각이나 대변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변은 벌써 두 개는 아는데 각을 몰라요. 일단 각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갈 거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안 써먹은 정보들도 있잖아. 이런 거 안 써먹었잖아. 2루트 7 길이. 그리고 3루트 2 길이. 그러고 보니까 있잖아. 요렇게 세 변은 지금 내가 다 알아. 얘들아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아. 뭐 쓸 수 있어? 코사인 변형 쓸 수 있어. 코사인 변형을 쓰면 이쪽 각이든 이쪽 각이든 이쪽 각이든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어. 누구를 갖다가 코사인 변형을 쓸까? B, 그치? 왜 얘 쓸 거야? 그치? 우리 이따가 볼게 전체 삼각형의 사인 법칙이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각이어야 되잖아. 그럼 이 보라색에 들어있는 각 중에서 ABC 각이랑 겹치는 각은 얘밖에 없어. 이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값만 구해주면 되지. 됐어? 그럼 식만 세워보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2변 2루트 7 곱하기 5분의 28 플러스 25에서 18을 빼준 것과 같습니다. 해주시면 코사인 값이 4분의 루트 7로 나온다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각 정보는 얻었는데 중요한 건 나 여기서 전체적으로 사인 법칙 쓸 때 이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 다시 말해 AC 길이를 아직 몰라요. 여기서 다시 또 뭐 써주면 돼? 코사인 법칙 써주면 되잖아. 이제는 전체 삼각형 입장에서는 두 변과 끼인 각의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얘만 더 구해주면 되는 거지. 식만 세울게 얘들아. 코사인 법칙 다시 들어가서 AC 길이의 제곱은 2루트 7의 제곱. 전체가 6이에요 여러분. 6의 제곱 36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6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니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C 제곱이 아마 22가 나오게 될 것이고 AC 길이를 우리가 루트 20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인 법칙만 들어가주면 되고요. 사인 법칙, 사인 세타와 마주보는 대변 갈 거야. 마주보는 대변 아까 전에 루트 20이라고 구해놨어요. 그것이 뭐와 같다? 외접원의 지름과 같습니다. 해주면 돼. 여기서 근데 한 번 더. 나는 지금 세타의 코사인 값 아는데 지금 사인 알아야 되는 상황이야. 한 번 더 뭐 그려? 직각삼각형, 그치? 그래서 빗변이 4, 아래가 루트 7. 여기 얼마? 3. 사인 세타는 비율은 4분의 3이고 기억하실까요? 사인은 세타 자체가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각이면 무조건 플러스다.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사인 세타 자체 4분의 3 집어넣어서 반지름 구해서 넓이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략할게요. 넓이 구하시면 그 값이 아마 9분의 88파이. 다 한 거임. 다 한 거고 여러분들 주간지에서 다 풀었음. 그리고 기출문제집 풀고 계셨으면 되게 자주 보셨을 거임. 지금 13번하고 14번 틀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성하셔야 돼요. 틀리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 그동안 풀었던 기출에서 뭐 조금만 어긋나는 게 있으면 니네 이것 때문에 헷갈렸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요인이 하나도 없잖아. 그지? 좋습니다. 15번 가볼게요. GX가 지금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범위를 좀 풀어서 쓸게 미리. 마일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다로 바꿔 쓸게요. 마이너스 fx 이것도 좀 풀어서 이렇게 해야 더 보기 편하잖아.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놓을게요. 얘들아 15번 치고 안 어려워. 정말이야. 이해할 수 있게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이해를 해봐. 일단 F함수는
미분 0에서 미분값이 6입니다. 그리고 3차 함수입니다. 정도만 정보를 줬고 G함수는 풀마 1을 기준으로 지금 범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말은 항상이란 뜻이겠죠? 리미트 X가 A의 플러스 우극한으로 갈 때 X 빼기 A분의 gx-ga 값이 항상 존재하고요. 그 존재하는 값은 무조건 0 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건 해석 한번 해보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뭘 의미하는 식이에요? 이게 무슨 식이야 얘들아? 미분계수식이잖아. 미분계수식인데 여기 플러스 붙었어. 뭐 얘기하는 거야? 우미분계수 말하는 거지. 자, 이 말의 의미는 gx 함수 a라는 점에서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합니다 라는 의미인 거지. 뭐 0 이하 이거 좀 이따 신경 쓰려고. 그래서 a를 어떤 값을 갖던지 간에 우미분계수는 항상 존재하는 거구나. 참고로 주어진 이 함수는요. 풀마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나뉘어져 있는데 풀마 1 같이 뭔가 기준이 되는 값 빼고 나머지 범위에서는 확실하게 그냥 별일 없이 잘 이어지고 있겠지. 내 말 이해했을까? 풀마 1 같은 이런 기준이 되는 값 외에 나머지 점에서는 별일 없이 잘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 A를 풀마 1 같은 요 기준이 아닌 어떤 다른 점에 잘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만약에 잡았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 점에 대한 우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뭐 하면 돼? 우미, 좌미 뭐 필요 있나? 그냥 뭐 하면 돼? 함수 미분해서 A 넣은 미분계수 말하는 거야. 참고로 이 함수는 G함수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봐. G함수가 지금 풀마 1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풀마 1 같은 이런 기준값이 아닌 점이 만약에 A라면 그 A에 대한 우미분계수는 당연히 존재할 거고 그 값은 우미든 좌미든 어쨌든 같을 거 아니야. 그냥 뭐라고 해주면 돼? G'A라고 해주면 되지. 여기까지 했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있잖아. A가 경계에 들어가지 않고 마일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범위에 들어가 있다면 경계 풀마 1이 아니라 마일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범위에 들어가 있다면 그때 G함수의 A에서의 우미분계수는 그냥 G'A인 거야. 다시 말해 뭐야? 얘 미분해서 A는 거야. 그게 뭔데? F'A인 거야. 내 말 이해하니? 그게 어떻대 얘들아? 존재하며 무조건 0 이하여야 됩니다. 이해했어 얘들아? 풀마 1은 지금 난 몰라. 기준은 잘 모르겠고 기준 외의 점, 끊어질 수도 있는 이런 점 말고 그냥 다른 점에서는 그치? 마찬가지로 A가 기준이 아닌 풀마 1 사이에 들어가 있는 값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A에 대한 우미분계수는 그냥 G'A야. 다시 말해서 그냥 얘 미분해서 A는 거야. 무슨 말인데? 마이너스 F'A야. 그리고 이 우미분계수도 무조건 0 이하야. 좀 마이너스 거슬려. 양변에 마이너스 좀 곱할게. F'A는 무조건 0 이상이야. 여기까지 했을까 얘들아? 경계가 아닌 점, 풀마 1이 아닌 점에서 미분값들을 한번 살펴봤어. 봐봐. 그리고 보니까 마일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범위에서는 미분값이 무조건 0 이하구나. 근데 풀마 1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는 미분값이 무조건 0 이상이구나. 느낌 뭐야 얘들아? 마일보다 왼쪽 1보다 오른쪽에선 미분값이 계속 음수다가 마일하고 1 사이에서는 양수로 바뀌었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도함수가 풀마 1에서 부호가 변한다는 소리지. 여기까지 했어? 참고로 F'은 어떤 애냐면 3차인 F의 도함수기 때문에 2차예요.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 근데 걔가 마일보다 왼쪽 1보다 오른쪽에선 음수 유지, 사이에서는 양수 유지가 되려면 2차인 이 도함수는 무조건 위로 볼록이며 풀마 1이 절편이어야 한다는 소리가 되죠. 여기까지 1차.
이해했어? 내 말 이해했어? 풀마일에서 부호가 바뀌고 사이드에서는 음수, 그지? 사이에서는 양수. 그렇구나.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니까 미분하기 전에 원래 3차 함수 f는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하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 1에서 극대인 함수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1차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잘 왔어. 그리고 나서 나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표현이야. gx가 t와 같습니다.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은 13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 보통? gx 함수 그래프하고 y는 t라는 상수함수하고 뭐가 2개? 교점이 2개가 되네. 그치? g 그려놓고 상수함수 t를 막 움직이면서 교점이 2개가 되는 그 t값들 중에서 가장 최대값이 13입니다. 무슨 말이야? 아래서부터 상수 t가 막 올라오다가 마지막으로 교점이 2개인 순간에 t값은 13입니다. 이 말인 거지. 이제 뭐가 필요해, 얘들아? 그래프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프가 있어야 뭘 따져보지, 교점의 개수를. 슬슬 g를 그릴 예정이고 g를 그리려면 얘네를 그려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하겠어, 얘들아? 참고로 마일보다 왼쪽, 1보다 오른쪽에서는 기존의 f함수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생김새는 이거예요. 생김새는 똑같아. 위아래로 이동만 된 거지 저 함수는 생김새는 똑같이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이게 fx를 k만큼 평행 이동한 건데 참고로 이걸 우리가 다 보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마일보다 왼쪽, 갖다 안 붙었어? 1보다 오른쪽에서만 gx로 보겠습니다. 이 말이지. 여기만 gx로 보고 뚫려 있어? 여기만 gx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을까? 그렇지 않아 아직?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자, 이 사이에서는 뭐를 그려야 되냐면요. 마이너스 fx라는 함수를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이거 그리기 전에 원래 여러분 뭐 캐치하셔야 되냐면 이 두 함수의 관계성 캐치하셔야 돼요. 두 함수의 관계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캐치하셔야 돼요. 두 함수 값을 더하면 무조건 얼마야? k야. 두 값을 더했는데 상수만 남는다는 건 분명히 뭔가 관계성이 있다는 뜻이야. 둘을 더했는데 x 사라지고 k라는 상수만 남았어. 둘을 더한 k를 나누기 2하면 무조건 얼만데? 2분의 k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이 y값이랑 이 y값의 중간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 2분의 k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럼 무슨 말이야? 이 두 함수는 2분의 k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관계라는 거 아닌가요? 이해하셨을까요? 이거는 우리 모의고사도 보다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서 아셔야 되고 함수 둘을 더했는데 상수만 남았어. 대칭성이 있다는 거야. 둘이 가운데 2분의 k라는 이 y값을 기준으로 위아래 반전, 대칭이구나 이 말이야. 그럼 해볼게. 지금 현재 내가 여기까지 그렸거든? 지금 내가 그린 이 함수를 가지고 2분의 k라는 상수함수 아무렇게나 좀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잡았어. 자, y는 2분의 k야 잡았어.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서는 얘를 가지고 대칭을 시키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거 아니겠어? 높낮이의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여튼지간에 2분의 k가 지나가면서 기존의 저 함수를 대칭시킨 그래프가 결과적으로 최종 G 그래프가 되겠다. 그리실 수 있을까요? 그렇구나. 좋아. 그래서 마일보다 왼쪽 뚫려. 그지? 그리고 다시 색칠돼. 감소해. 그러다 다시 색칠되고 뚫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려가나. 이런 느낌이 지금 G구나. 잘 들어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 문제의 사실 핵심인데요. 우리 가족권에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A를 어떤 값을 잡던지 간에 G함수는 무조건 우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된다 그랬어. 우미분계수가 항상 있어요. 이랬어. 그럼 잘 봐봐. 그래프 잘 이어지다가 마일에서 지금 끊어졌어. 마일에 대한 우미분계수 있어요. 그래프 따라오다가 마일에 다 왔을 때 기울기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우미분계수 있습니다. 근데 1에서는 우미분계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왜 얘들아? 뚫려 있잖아. 즉 불연속이잖아. 미가가 아니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여기 지금 뚫린 점이기 때문에 우미가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해했어? 지금처럼 그려진 뭐라고? 1에서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내 말 이해했을까? 그럼 존재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얘는 괜찮아. 얘는 색칠되어 있어서 괜찮아. 여기에서 지금 우미가 없잖아. 우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더라? 여기 색칠된 점, 여기 뚫려있는 점 내려가. 만나면 되잖아. 이해했어? 어떻게 된다고? 내려왔다가 마일에서 이렇게 뚫렸다가 다시 여기 색칠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이래서. 이런 느낌이면 1에서도 우미가 존재하는 거잖아. 이걸 찾아내시는 게 사실 포인트예요. 이 문제는. 우미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됐을까요? 그리고 아까 나 조건보다 말았는데 그때 상수함수가 지나가면서 교점이 2개인 순간 가장 최대가 13입니다 하면 언제가 13이라는 거야 얘들아? 여기를 지나갈 때가 최대인 거지 이 y값이 13이란 뜻인 거죠. 자 그래프 찾아냈고 이제 뭐 해? 식 세워야지. 이제 슬슬 식 세워야지. 식을 세울 건데 기본적으로 F함수 어디서 극값 가지는지 알기 때문에 F식을 세워도 좋은데 문제 조건에서 F'0을 줬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도함수식을 세우자. 뭔 말인지 알지? F 세우지 말고 도함수식부터 세워서 적분할게. 자 일단 F'이라는 함수는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고요. 풀마 1을 절편으로 하는 2차 함수였기 때문에 인수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가질 겁니다. 그때 F'0이 6이라고 했으니까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가 6이 돼서 a 값은 마6이거나 그래서 a에 마6 집어넣어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이구나 이렇게. 됐지. 우리 이제 F 찾아가야 돼. 문제 참고로 마지막에 K 플러스 F2분의 1 물어봤거든. 그래서 F함수 찾아야 돼. 그래서 F를 찾기 위해서 도함수를 적분합니다. 적분해주고 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분상수 몰라. C는 어떻게 구해? 알고 있는 거 있잖아. 그치? 이 G함수요. 마이너스 1일 때 이 색칠된 점 Y값 13이에요. G함수 마이너스 1 색칠된 지점이면은 요거 말하는 거거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3이에요. 라고 한 거지.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13이다. 다시 말해서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시면은 2-6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3 되니까 마이너스 4 넘어가서 마이너스 9가 되겠네. 그치? yes, 얘들아. C가 마이너스 9가 돼서 함수 F는 완성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F2분의 1 물어본 건 바로 계산할 수 있겠는데 이제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값이 마이너스 4분의 25. 그치? 짠, 나왔어. 두 번째 K 물어봤거든요. K 물어봤어. 우리 할 수 있는데 아직 식 안 세운 거 있잖아. 아까 여기 우미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이거 안 했잖아. G함수 1보다 왼쪽에서 다가올 때랑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랑 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다 잃는 거랑 아래다 잃는 거랑 일치해서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이 말인 거지? 뭐라고? 위에다 잃는 거랑 F1 플러스 K랑
R에다 1는 거랑 마이너스 F1이랑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K값은 마이너스 2 F1로 계산하라는 거지. 이때 F1 값이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해서 들어가주면 계산해서 K값 얼마 나와? 10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요 K값 구한 거하고 F값 구한 거하고 둘을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최종 정답이 4분의 15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객관식은 끝. 아,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그지? 이런 바보. 왜 그랬을까? 여러분 16번 같은 로그 방정식, 부등식 푸실 때 진수 조건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17번 할 얘기 없고요. 18번 할 얘기 없고요. 19번도 할 얘기 없어요. 틀리셔서도 안 됩니다. 20번. 20번도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주고 계산해봐 뭐 이런 문제였으면 힘들었을 텐데 네모 박스 채우는 문제로 냈다는 건 그냥 대놓고 쉽게 내겠다는 뜻이야. 그지? 이게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 아니야. 얘는 2차 함수임. 마이너스 x로 묶으면 0하고 4가 절편인 2차 함수임. 0하고 4 사이에서만 그려봐요. 0하고 4 사이에서만 그려봐요. 마이너스라 위로 블록입니다. 여러분 fx 플러스 4가 fx와 같습니다가 무슨 표현이죠? 주기가 4다. 뭐야? 아, 이게 딱 4군요. 거리가 계속 복부시구나. 이쪽도 계속 복부시구나. 이런 의미야. 여기까지만 그릴게. 반복되는 그래프군요. fx. 됐어. 그래프는 끝났어. 자, 뭐 거기에 방정식이 뭐 0 이상인 모든 분수 다 이거 필요 없어. 그냥 네모 박스만 채우면 돼. 그치?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fx는 x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이 0과 3이므로. 야, 이것도 지가 계산해놨어. 내가 안 해도 돼. 얘들아, fx는 x다. 얘가 x와 같도록 하는 x를 지가 미리 다 계산해서 구해놨어. 너무 좋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방정식이 뭐냐면 fx가 fx다잖아. 기존의 x자리에 fx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동그라미 친 거에 0이나 3이 들어가면 성립했으면 여기에서도 동그라미 친 게 0이거나 3이면 되잖아.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fx가 0이거나 3이면 되는 거지. 그치? 그 정도는 우리 이해할 수 있지. 그거를 밑에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 우리가 아까도 했잖아, 그지? 12번에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란 소리. fx가 0이거나 3이란 소리. 이거 같은 얘기야. 결과적으로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이 0가 3이므로 0하고 4 사이고 얘들아 0 포함 4 미만에서 f값을 첫 번째 0 만들어주는 것부터 보자. 얘들아 0 포함 4 미만에서 f값 0 만들어주는 거 누구밖에 없어? 0밖에 없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3 만들어주는 값. 얘가 3 만들어주는 값 궁금하면 얘가 3이랑 같습니다 해서 방정식 풀어주면 되지 않아? 아무튼 3이랑 같아지는 값을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뭐뭐 나오지 얘들아? 1하고 3 나와요. 해보셨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해를 가지고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면은 x는 0, 1, 3 순서대로야. 그래서 가가 뭐야? 1이잖아. 시시하구만. 그래서 여기까지는 했지? 응. 자,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 너를 내가 A1으로, 너를 내가 A2로, 너를 내가 A3으로 잡을 거야. 또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즉 주기가 4이므로 A3n 빼기 2, A3n 빼기 1, A3n 얘네들은 모두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이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잡았어. 그러면 주기가 4니까 주기 4 뒤로 가서 0인 근은 4인 근이 될 거고
1인근은 5인근이 될 거고 3인근은 얼마? 얼마냐? 7인근이 되겠지. 그래서 A1, A2, A3, A4, A5, A6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을 지금 이렇게 쪼개놓은 거야. 여기까지 했지? 그래서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니 얘들아? 자, 여기다 쓸게. 이게 나지. 했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은 A20, A21, A22야. 여러분 A20은요. 이 셋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애예요? 가운데요? 가운데구나. 얘에 해당하는 거지. 얘는 어떤 애냐면요. 얘네들의 모임에서 n에 얼마 집어넣은 항이야? 7 집어넣은 항이자. 그럼 얘는 어떤 애냐면 이 수열의 첫째 항은 n에 1 넣어봐. 이 수열의 첫째 항은 A2예요. 1에서부터 출발합니다. 1에서부터 출발해서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인데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나열했을 때 마지막에 7 넣었으니까 얘가 7번째인 거잖아. 그럼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6번 더한 거지. 그래서 공차 4를 6번 더했어요. 25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 그러면 이해했을까? A21 어디서 왔어? 얘네들의 모임에서 왔어. 여기서 n에 7 넣은 7번째 수야.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다 1 넣은 3번째 항, 2 넣은 6번째 항 그들의 모임에서 7번째에 해당하고 있어. 그럼 얘 첫째 항은 A3이고요. A3은 3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공차 4를 7번째 항이니까 6번 더해서 27이 나오게 됩니다. 맞지? 한 번만 더. A22는 어디서 왔어? 맞지? 여기서 온 거지. 얘들아 A3n 빼기 2에서 n에 얼마 넣은 거야? 8 넣은 거야. 조심해. 8 넣은 거야. 얘네들의 모임에서 8번째 항인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1 집어넣으면 A1이어서 0에서부터 출발해서 8번째 항이니까 공차를 7번 더했었어요. 28 되는 거지. 그치?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면 돼. 그래서 다의 값이 얼마냐면 80이 나와. 조심해야 돼 얘들아. 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나다의 합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 더해서 정답 얼마? 85 나오게 되겠지. 봐봐. fx 함수가 2차 함수야.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 이렇게만 써놓게.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즉 항상 첫 번째,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분의 gx 곱하기 절대값 fx의 극한값과 한 번만 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gx분의 절대값 gx 빼기 fx 이 두 값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때 g-1 구하세요. 첫 번째 극한부터 생각하자. 첫 번째 극한 항상 존재한대. 당연히 분모가 0이 아닌 점에선 당연히 존재하겠지.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우린 뭐만 신경 써? 분모 0인 점에서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야, 참고로 f가 0으로 가면 절대값 f 때문에 당연히 얘도 0으로 가겠지. 0분의 0 꼴이야. 여기까지 했지? 그건 알겠고 일단 정확하게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거고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1과 2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건 됐고 a 값이 1이거나 2일 때만 생각하려고. 뭐 하는 건지 알겠어? 분모가 0이 아닌 점은 볼 필요가 없고요. 당연히 극한 존재할 거고 분모가 0인 점이 1과 2 두 지점이어서 저 지점에서 꼴은 0분의 0 꼴인 건 알겠고 실제 이제 계산도 들어가 보려고. 그래서 일단 A가 1일 때 먼저 볼 거거든. 참고로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니?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봐야지. 이건 개념이잖아, 개념. 절대값 포함하는 함수의 극한은 좌우극한 나눠서 봅니다. 여기서 이제 fx는 x-1, x-2고요. 분자는 gx에다가 절대값 x-1, x-2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1의 좌극한에서 다가올 때 이 절대값 부호를 따져줘야 되고, 참고로 아시지만 지금 현재 f 함수는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요, 절편이 1하고 2인 상황에서 지금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중이에요.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오고 있었다면 f 함수 값은 무슨 값이었던 거야? 양의 값이었던 거지. 그래서 양의 값. 아, 그러면 이 절대값이 양으로 열리는구나. 이해하셨을까요? 이 절대값 양으로 열게. 약분이 되지. 남은 G에다 1 넣어줘. 이게 좌극한. 이거는 뭐 맨날 하는 거잖아. 그지? 한 번 더. 이번에도 fx gx 곱하기 또 절대값 f인데 x-1, x-2고 이번에는 1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중입니다. 무슨 값입니까? 음의 값입니다. 그럼 절대값을 어떻게 여나요? 마이너스로 열겠죠. 약분시키고 1 집어넣으면은 우극한은 마이너스 G1이 되며 두 값은 서로 같습니다. 어려운 거 있냐고. 기출에서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지? 그래서 뭐 얻어냈어 얘들아? G1이 0이다. 그치? 그거 얻어냈어. G1이 0이구나. 얘들아 안 해봐도 알지? 2일 때도 똑같아. 그래서 G2도 얼마야? 0이구나. 아, 그럼 최종 gx라는 함수는 일단 인수를 2개를 가지겠네. 이렇게. 나머지 인수 하나 더 갖겠죠? g함수가 참고로 4차 함수예요. 1차, 1차에 2차 모지라는데 일단 나 나중에 계산하려고 얘는 편의상 잠시만 qx라고 할게. 나중에 식 집어넣어서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계산하려고. 이거는 사실상 뭐냐면 최고차 한계수가 전체 1인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요 놈은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의 식이겠지. 지금 당장 넣기 식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일단 저렇게. 저건 내 맘이야. 식이 복잡해지는 게 싫은 내 맘이야. 됐어? 자, 첫 번째 극한 끝났어. 여기에서 g함수 대략 뭔지 알아냈어. 두 번째로 이제 갈게. 이 극한값도 무조건 존재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굳이 얘가 0으로 안 가는 점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얘가 0으로 가는 점만 생각해주면 되고, 참고로 분모가 0으로 가는 지점에서 분자도 0으로 가줘야 되는데 G가 0으로 가는 지점이 지금 내 눈에 1하고 2야. 그럼 1하고 2에서는 G도 F도 둘 다 0이기 때문에 분자 0이겠지. 다시 말해 0분의 0 꼴이라는 거야. 이해했어? 이제 실제로 뭐 해봐 얘도? 계산해봐야지. 똑같아. 자, 또 해볼게. 이번에도 A가 1일 때 먼저 볼 거고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라서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만든 g함수는 복잡해지는 거 싫어서 일단 뒤에는 편의상 qx라고 표현을 했고요. 분자는 얘들아 절대값 안에서 암산해봐 얘들아. g 빼기 f야. g에서 저기 처음에 f를 뺐어. 얘들아 여기서 쟤를 빼면 뭘로 묶여? x 빼기 1, x 빼기 2로 묶이죠? 묶여서 나머지 빼면 뭐가 됩니까? qx 빼기 1이 되는 거지.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계산. 됐지. 자, 마찬가지야. 1의 좌극한이야. 1의 좌극한이면 얘는 지금 내가 몰라도 얘는 알아. 아까 했잖아. 1의 좌극한이면 위에서 와. 플러스야. 이 qx 빼기 1은 내가 부호를 모르지만 얘네는 내가 확실하게 플러스로 나오는 걸 알아요. 이해스가? 자, 약분시킬 거 약분시켜버리고 남은 식에다 1 집어넣으면 분모는 q1, 분자는 절대값 모르겠어. 일단 q1 빼기 1의 절대값이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 밑에도 gx 일단 쓸게. 절대값 f 빼기 g 아까 묶이면 이걸 했지. 똑같은데 1의 우극한이면 아시죠? 음수 쪽에서 다가와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열려서 나갑니다. 얘는 절대값 못 나감. 몰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또 약분시킴. 남은 식에다 1 집어넣음 Q1분의 마이너스 절대값 Q1 빼기 1이 되겠습니다. 이해했을까? 두 식이 또 뭐 해야 돼? 극한값 존재하니까 서로 같아야지. 똑같이 생겼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같다는 건 아예 0이라는 거고 0이라는 건 분자가 0이라는 거잖아. 알았다. 뭐야 얘들아?
Q1이 얘가 0이 되기 위해서 1이라는 거야. 그럼 안 해봐도 알지? 2에서도 똑같겠지? 뭐야? Q2가 1이라는 거야. 끝! 끝났잖아 얘들아.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그대로 대입이 들어가져서 Q식에다가 1 집어넣었더니 1이야. 그냥 식만 쓸게. B. Q식에다 2 집어넣어도 1이야. 둘 연립해주면 되는 거잖아. 깜짝아. 그래서 A는 쟤는 이렇게 가끔씩 갑자기 튀어나오더라. 마이너스 3, B값은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G함수를 알았죠? 끝났죠? 여기다가 G-1만 집어넣어서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지 알지? G함수 완성하셔서 여기다 마일 집어넣어 주세요. 계산하면 42가 정답이다. 어때? 완전 기출인데? 그러니까 21번 끝나고 학생들이 제일 좀 허무해하긴 해요. 이거 왜 틀렸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해. 21번 얘들아 번호만 보고 쫄지 마. 다 한 거야. 다 한 거야. 자, 보시면은 지금 K가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지금 지수함수 2개 줬거든요. 두 지수함수가 만나는 점을 A라 하고 그 A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새로운 지수함수 밑에다 쓸게. 새로운 지수함수 2의 x 빼기 2제곱 마이너스 3 얘하고 만나는 점을 B라 하겠습니다. 이때 삼각형 AOB 넓이가 16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갈까? AOB 넓이가 16이라고 했을 때 K 플러스 로그 2의 K값 구하세요. 일단 대충 그래프를 좀 그려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상황을? 얘는 뭐냐면 증가하는 지수함수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 참고로 K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인가 봐. 그래서 아무튼 양수인 점근선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인가 봐요. 얘는 2분의 1 x제곱의 양의 실수배면 감소하는 애 아니? 감소하는 애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 아무튼 뭐 감소하고 있나 봐. 그랬는데 걔네들이 만나는 교점을 A라 합시다. 그 대략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그래프를 그리셨어도 별 소득이 없으셨을 거예요. 뭐 둘의 뭐 관계성을 이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아예 앞에 붙은 실수배 자체가 달라서 그걸 가지고 풀 수는 없어. 그래서 나는 있잖아. 이 둘의 교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잖아. 둘을 아예 뭐 해서 연립해서 교점 구하려고. 연립이 될 삘이야. 왜냐하면 밑이 2인 지수함수 2개를 줬거든. 그래프로 문제가 안 풀리니까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으로 가겠다는 소린 거예요. 이 식 조금만 정리하면 2의 x제곱분의 k를 할 것이고 분모 보기 싫어서 양변에 곱해버리면 4의 x제곱 얘 넘어가면서 2-2분의 k 2의 x제곱 얘 2x 곱하면 k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k는 그냥 이렇게 놓게. 조금만 더 정리할게. 이거는 그냥 내 취향인데 분모 2 있는 게 싫어서 분모 없애고자 2를 싹 곱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의 x제곱 4 빼기 k 2의 x제곱 빼기 2k가 0이다. 이 정도 방정식 만나면 보통 우리 뭐 하지? 치환. 꼭 안 하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편하니까 2의 x제곱 t라고 놔야지만 하지 마시고 기억나실까요? 지수함수 꼴 치환하면 항상 t 뭐 양수다라는 범위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방정식이 지금 뭐냐면 2t제곱 4 빼기 kt 마이너스 2k는 0이다. 인수분해 되면 성공. 인수분해 앞에 2, 1 곱해서 2k, k2 x자 곱하고 4k 풀마 되잖아.
뭐야, 처음부터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프로 문제를 접근하기에는 너무 K이고 뭐고 몰라. 그래프로 접근하기 힘들어. 근데 둘 다 밑이 2로 맞출 수 있는 지수꼴이라서 아예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으로 먼저 빠진 거야. 그랬더니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여기다 쓸게. 지울 거라. 2t 빼기 k 하나랑 t 플러스 2 하나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t는 양수여야 돼서 마이너스 2는 탈락이고 2분의 k인 거지. 이해했을까 얘들아? t 값이 좀 아래다 쓸게. 2분의 k인 거야. 그냥 t가 궁금한 게 아님. x가 궁금함. x로 돌아가려면 2의 x제곱이 2분의 k다. 그래서 x는 결국 뭐죠 여러분? 로그로 바꿔주면 되지. 로그 2의 2분의 k가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게 지금 뭐야더라? A좌표야. A좌표. 나 AOS. A의 X좌표가 요거 좀 정리할까 얘들아? 진수들끼리 나눗셈이니까 뺄셈으로 바꿀게.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Y좌표는 X좌표 아무데나 넣어. 당연히 여기다 넣겠죠? 여기다가 이 X값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2분의 K가 되잖아. 거기다 2분의 K 더해서 Y좌표 K 되겠습니다. 계산되실까요? 아, 좋아. 아, 이 문제 그래프 아닌가? 그냥 계산으로 가는 문제인가? 용기를 얻었어. 계산으로 다 뚫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뭐 했냐면 야, A점 구했니? 이 점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새로운 그 지수함수 곡선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뭐라고? 상황을 잠깐만 표현해 볼게. A좌표가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0보다 위쪽에서 어딘가 위치하고 있죠.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애가 참고로 이 지수함수면 점근선 마이너스 3에 증가하는 지수함수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네, 그치?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여 이 상황이라고 지금 이해한 거지. 그래서 지금 A좌표는 어찌저찌 구했고 B좌표만 추가로 잘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마지막에 아까 뭐 하라 그랬냐면 아까 써드렸는데 AOB 이어서 삼각형 만들었을 때 삼각형 넓이가 16임을 또 써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B좌표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거를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으로 밀었으니까 B도 계산으로 한번 밀어보려고. 이 직선은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A점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직방 어떻게 세웠나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요점 지나가 x 마이너스 로그 2의 k 플러스 1 플러스 k 이렇게 생긴 직방이에요. 얘하고 이 지수함수하고 만난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얘하고 2의 x 빼기 2제곱 마이너스 3하고 서로 같습니다 해서 연립하려고. 근데 이번엔 계산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아까 얘들아 지수랑 지수였잖아. 심지어 밑도 같이 맞출 수 있었잖아. 2의 x제곱을 맞출 수 있었어서 계산으로 가능한데 지금은 한쪽 로그에 한쪽 지수예요. 꼴도 안 맞아요. 그리고 얘는 지수함수고 얘는 1차 함수예요. 꼴이 안 맞아요. 이건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면 당연히 이제부터는 그래프로 이해를 하라는 거고. 이해했을까? 거꾸로야. A좌표는 그래프로 판단할 수 없어서 계산으로 밀었고요. 두 번째 B는 계산으로 밀 수 없어서 그래프로 보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들아 여기부터는 완벽하게 기출 발상이야. 기출을 많이 했다는 가정하에 얘기해 볼게. B가 곡선 위의 점입니다. 사실 A도 곡선 위의 점이에요. 곡선 위의 점을 이어가지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아무튼 기울기를 줬습니다. 우리 예전에 지수로감수 기출 풀었을 때 생각해봐. 이 기울기로 우리가 뭘 써먹었지? 직각삼각형을 그린 이유가 뭐지? 뭘 알아내려고? 두 점의 무슨 관계? 평행이동 관계 알아내려고. 이때 많이 썼잖아.
기울기 주어졌어? 곡선 위의 점과 곡선 위의 점, 두 곡선 위의 점을 이어서 기울기를 알려줬어?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직각삼각형 그려서 뭐 써먹었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평행이동 관계를 써먹었잖아. 여기까지 하실까요? 그래서 나는 이 기울기를 가지고 뭐 할 거라고 얘들아? 평행이동 관계를 생각할 거야. 이거 완전 뭐야? 기출 발상이야. 기출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A점에서 B점으로 넘어가는 이 평행이동이 A점을 지나가는 곡선에서 B점을 지나가는 곡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나가는 곡선과 얘를 지나가는 이 곡선의 평행이동 관계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A는 지금 현재 이렇게 둘의 교점이어서 사실상 그 중에 하나 그나마 간단한 애를 고른다고 해도 K가 뭔지 몰라서 그게 안 돼요. 이해했어? 자, 봐봐. 이제 니네가 찾아야 돼. 그건 이제 아닌 거 알았고. 니네가 생각해봐. 요 A점 B처럼 지수함수 위의 점으로 볼 거야. 이해했어? 얘는 안 돼. K 몰라서 안 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K 같은 저런 모르는 문자 없이 지금 얘는 어떤 지수함수 위의 점으로 볼 거야. 그래서 그 점에서 이 점까지 얼마나 평행이동이 됐는지 보고 싶고, 얘 같은 경우 밑이 2인 지수함수 위의 점이니까 얘도 밑이 2인 지수함수 위의 점으로 생각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했을까? 찾아봐. A라는 점은 밑이 2인 지수함수들 중에서 어떤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지수에 뭐가 x에 관한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얘를 집어넣었을 때 k가 나와야 돼. 어? 뭐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뭐 사실 모르는데 안 속한 거 아니지? x 플러스 뭐? 어? 1? 자신이 없어. x 플러스 1제곱이래. 맞지? x 집어넣어봐 얘들아. 플러스일 때문에 이거 사라져. 그럼 2의 지수에 이거 올라가면 얼마야? k잖아. 됐지? 요거 알아냈어. A점은 이 곡선 위의 점이구나.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얻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을까? 아까 어떤 학생이 목동에서 끝나고 물어봤어.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의미 없어. K를 모르면 평행이동 관계를 몰라. 뭔 말인지 알지? 우리가 아는 애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보니까 요 A라는 애는 저 지수함수 이렇게 생긴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위의 점이구나. 끝났지 이제. 생각해봐. 이 곡선에서 이 곡선까지 X축 방향 얼만큼 갑니까? 3만큼. Y축 방향 얼만큼 갑니까? 마이너스 3만큼.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3칸.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3칸. 딱 맞아. 그지?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3칸이면 기울기 마이너스 1 맞잖아.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 근데 이거는 얘가 그렇게 노리고 낸 거겠지. 좋네. 됐어. 그럼 B좌표 이제 찾자. 우리 아까 A좌표는 찾고 B좌표 몰랐잖아. A좌표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쓸게요. 로그 2의 K 빼기 1, K이고 B좌표는 오른쪽으로 3칸, 로그 2의 K 플러스 2, 아래로 3칸, K 빼기 3이다. 자,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맞아. 아까 전에 요거 이렇게 이어줘서 삼각형 넓이 구하면 이거 16이라 그랬어. 참. 이거잖아. 근데 그때 내가 이 길이를 밑변으로 본다 치면 벌써 밑변의 길이는 나온 거나 다름없죠. 얼마죠, 여러분? 3루트 2죠? 3, 3의 빗변이니까. 높이만 알면 돼. 높이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직방 세워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갈게요. 아시겠죠? 자, 가볼게. 넓이식 2분의 1 밑변 3루트 2 곱하기 높이 해서 16이랬나까? 그래서 높이가 뭐냐면 미리 계산해 놓으려고. 높이가 뭐냐면 암산이 안 되냐? 3루트 2분의 2 3분의 16 루트 2야? 계산 맞지? 이렇게 된다는 거네. 높이식만 세우면 되지. 아까 내가 높이 뭐라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겠다니까. 점은 원점이고요. 요 직방만 세우면 되는데 사실 아까 실패했지만 직방을 세워놨어요. 이거 그냥 재활용하자. 이거 아까 뭐였어? A점 지나가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이 직방의 몇 면을 보시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애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봐야지. 직방을 조금만 정리를 좀 할게. 넘어가면 x 플러스 y에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2의 k 플러스 1 그지? 마이너스 k 이렇게 놓게. 됐지? 그래서 결국 높이 공식 그대로 들어가서요. 루트 2분의 0,0에서 그은 거니까 0,0 대입. 그럼 남은 요식의 절대값 마이너스 잠깐 묶을게. 로그 2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해주면 조금 더 깔끔하죠. 이게 뭐라고 얘들아? 3분의 아이고 아까 얘들아 이거긴 한데 이걸로 할게. 그냥 약분하기 편하게 3루트 2분의 32군요. 이렇게 된 거야. 루트 약분하고 싶어서. 됐지? 근데 문제는 마지막. 이거 양으로 할 거냐 음으로 할 거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참고로 아시겠지만 로그 2의 k의 마이너스 1까지는 a의 좌표예요. 가뜩이나 양수인데 거기다 k 양수 더했으니까 이거 양수야. 앞에 마이너스 달았어? 음수야. 다시 절대값 나갔어? 양수지. 다 왔어. 이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로그 2의 플러스 k야. 마일만 넘겨주면 돼. 3분의 35야. 나온 그 값의 분자 보면 한 물어봤어? 38이 정답이야. 끝. 되셨을까요? 이 문제는 이거 얻어가는 거야. 이거. 그래서 약간 이거 그래프는 진짜 아닌 것 같고 교점을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계산이 될까? 이렇게 계산을 안 했던 분들 있으면은 됩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계산 정도는 밑이 2로 맞춰진다라는 게 확실하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건데 지금은 계산이 아니면 풀 수가 없어. 당연히 될 거예요. 믿고 가셔야 돼. 됐지? 정리해봐 얘들아. 앞쪽에서 12번까지 절대 틀리시면 안 됨. 절대 틀리면 안 됨. 실수도 안 됨. 실수했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13번, 14번 기출만 돼 있어도 풀 수 있었던 문제. 기출만 잘 훈련돼 있으셨으면 15번 우미분계수 존재 조건. 우미분계수 존재 조건 잘 정리하세요. 말이 안 나와. 잘 정리하시고 단답형에서 20번은 크게 할 얘기 없고요. 21번 기출만 돼 있으셔도 할 수 있었던 문제 아시죠? 0분의 0꼴에서 식 직접 세워서 절대값 포함하는 함수의 극한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보는 요 정도 맞춰주셔야 돼. 22번에서 곡선 위에 두 점을 이어주는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지면 이 두 곡선이 뭔지를 찾아서 곡선끼리의 평행이동 관계를 최대한 활용한다. 요거 얻어가시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하고요.